자, 10분 질문 특강. 이번 시간은 퇴적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은 이 퇴적 구조의 특징보다도 그 연안 환경, 삼각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안 환경에서 해수면 변동에 따라 상향 조립화 또는 상향 세립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퇴적 구조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적 구조 사층리죠. 사층리라고 하는 건 이 층리를 만들 수 있는 이 줄무늬들이 기울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층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물 속에서 퇴적물들이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층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수평면과 나란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층리는 이 줄무늬 구조가 수평면과 나란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퇴적물들이 수평면상에서 나란하게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퇴적이 되는 게 아니다. 퇴적물이 한쪽 방향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상 우리가 사층리의 형태를 간단하게 조금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장 쉽게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공급이 되고 그 아이들이 쌓였어요. 쌓인 다음에 또 공급이 돼서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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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사층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사층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상 이 층리가 만들어질 때 이 줄무늬를 그 선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요 상부에 우리가 사층리가 만들어질 때 여기를 구조상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상부는 이 층리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하부는 층리면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하라고 얘기했을 때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은 이렇게 공급이 될 거고, 상하 그때 기울기가 급한 곳, 기울기가 완만한 곳을 가지고 우리가 상하를 판단할 수 있다. 보시면 이 그림에서 여기는 기울기가 급하고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한 곳, 급하고 기울기가 완만해. 그러면 여기가 상, 여기가 하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도 사층리에서 알 수가 있고 상하도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층 단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기가 기울기가 완만하고 여기가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상, 여기가 하. 즉 상부 지층의 이 퇴적 구조상 상부가 아래, 하부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의 지층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층리를 가지고 우리는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점이층리. 점이층리는 퇴적물들이 바닷속에서, 주로 물속에서 여러 종류의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됐을 때,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입자 크기가 큰 거, 무거운 것들이 먼저 가라앉아서 바닥에 깔리고요. 그 다음에 입자 크기가 작은 것들, 가벼운 것들이 천천히 쌓여서 이 위에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이 하나의 층 내에서 밑에는 입자가 큰 거, 위에는 입자가 작은 게 순차적으로 침강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쌓이는 구조를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한다는 거죠.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바닷속에서 해저 산사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이런 점이층리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육지라고 한다면 홍수 같은 거,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다양한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깊은 호수로 쑥 들어가면 그 호수 밑바닥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입자들이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까지 순차적으로 쌓이는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특히나 바닷속에서 저탕류라고 하는 이 흐름이 무거운 입자와 가벼운 입자들을 한꺼번에 운반시킬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역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큰 입자가 밑에, 작은 입자가 위에 쌓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층 내에서 여기가 상,
여기가 하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느 지역에서 단면상에서 입자가 여기가 큰 거, 여기에 조그만 거, 여기 아주 조그만 거 이렇게 쌓여있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점유층 내에서 하, 점유층리 내 구조상 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지그친의 역전 역시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단면상에서. 그 다음에 연은은 우리가 이제 얕은 물 밑에서 잘 만들어지는 건데 얕은 물 밑에서 이렇게 물들이 이 해수 또는 호수에서 물이 좌우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왕복 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 바닥은 얘가 왕복 운동을 하면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히면 이 퇴적물을 운반시킬 수 있는 이 물의 운동이 속도가 죽게 되겠죠. 속도가 죽으면 여기서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지속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곳에서 이 유체가 왕복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해수의 이동이 속도가 죽는 곳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이런 식으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 구조를 연흔이라고 한다는 거죠. 연흔은 얕은 물밑 또는 호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 해수가 왕복 운동을 해야지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 물론 물 속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바람이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흔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연흔은 단면상에서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층 내에서 여기가 상, 여기가 하인데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상, 하. 역시나 이런 지역은 역전되었다 지층이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흔은 지층이 역시 역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 단면상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고 점이층리와 사층리 그리고 연흔을 비교해 봤을 때 연흔은 단면이 아니라 표면상에서도 그 구조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이 바닷가의 바닥을 잘 보시면 굴곡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굴곡진 모습들이 연흔이거든요. 연흔은 표면상에서도 우리가 내려다보는 표면상에서도 바닥면상에서도 구조가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네 번째 건열. 건열은 다른 퇴적 구조들에 비하여 퇴적 입자들이 매우 작아야 돼요. 매우 작고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을 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양 입자들일 때 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토양 입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증발되는 상황에 놓이면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토양 입자들이 수축이 되거든요.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 그 수축과 수축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틈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틈 구조를 건열이라고 합니다. 건열은 단면상 이렇게 쐐기 모양 이렇게 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연흔이 발견되는 곳은 수분이 증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토질의 이 퇴적물 입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수분이 증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조한 환경이다. 수면 위에 놓였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단면상에서 보면 쐐기 모양의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층 내에서 여기가 상부, 여기가 하부가 되는 건데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건열로 보이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하부가 위에 있고 상부가 밑에 있는 거라서 역시나 역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건열도 연흔처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바닥면상의 건열이 발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평면상에서도 그 특징이 구분이 되는 그런 퇴적 구조입니다. 단면상에서도 이런 퇴적, 이런 쐐기 모양의 구조가 나타나지만 평면상에서도 보면 마치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그런 구조들이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건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퇴적 구조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들 사층리, 그 다음에 점이층리, 연흔, 건열. 여기서 이 사층리 잘 보시면 퇴적물의 이동 방향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사층리의 경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층리가 되는 거고요. 이쪽 면을 보시면 여기는 그냥 층리처럼 보이지만 여긴 또 사층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 퇴적물 이 사층리의 이 층리 면의 경사를 보시면 퇴적물은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퇴적물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다. 지금 현재 구조상 요 구조는 역전되지 않은 겁니다. 상하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역시 역전되지 않은 점유층리.
상하가 제대로 보이고 있고요. 연은 건열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평균 퇴적 입자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열 같은 경우는 점토질 입자이기 때문에 다른 퇴적 구조에 비하여 평균 퇴적 입자가 상당히 작은 거고요.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연은이나 사층리는 모래 구조상 모래 정도의 입자를 가지고 있는 퇴적 구조가 그 퇴적물들이 잘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 구분하시고 점유층리는 자갈 크기 정도까지도 이 퇴적 구조상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퇴적 입자의 크기는 점유층리가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요 연한 환경에서의 퇴적물. 연한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삼각주입니다. 강물이 유입이 돼요. 강물이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이 강물이 바닷물과 만나면 강물에 의해서 운반되던 이 퇴적물들이 속도가 죽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바다랑 만나면서 여기서 퇴적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강물이 계속 유입이 될 때 퇴적 입자들이 한 번 퇴적이 되고 두 번 퇴적이 되고 세 번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퇴적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 갈 때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상태의 삼각주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으로 바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새로운 삼각주가 확장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가 커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상향 조립화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가 확장되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수면이 낮아지면 원래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혀서 퇴적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만약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여기까지밖에 바닷물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강물이 여기까지 운반이 된 다음에 여기서 퇴적이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여기까지 와서 강물이 부딪힌다라고 하면 여기서 퇴적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태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각주가 크기가 커져가면서 바다 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낮아지면 퇴적 장소는 바다 쪽으로 점점 이동을 한다. 반대로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수면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서 퇴적이 진행이 되겠죠? 만약 해수면이 높아져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부딪혀서 여기서 퇴적이 진행될 거예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퇴적 장소는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보면 보세요.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삼각주 여기 강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 바다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퇴적이 진행이 될 때 그곳에서 삼각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삼각주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사층리 구조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퇴적물이 유체에서 운반이 되다가 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층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바다와 처음 만나는 곳에서 가장 입자가 큰 놈이 퇴적이 되는 거고 입자가 조금 작은 놈은 바다에 떠다니다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쌓이고 입자가 아주 작은 아이는 떠다니다가 가라앉아서 아주 먼 곳에 육지에서 봤을 때 아주 먼 곳에 이렇게 퇴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퇴적물이 더 공급이 되면 그 다음 퇴적물들은 여기에 또 쌓이고 얘보다 조금 작은 아이들은 조금 더 운반이 되다가 쌓이고 얘보다 좀 더 작은 아이들은 운반이 되다가 쌓여요. 그 새로운 층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퇴적물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아이는 여기 쌓이고 그 다음 작은 아이는 여기에 쌓이고 그 다음 작은 아이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삼각주가 점점 바다 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퇴적 구조를 잘 보면 아래쪽에는 작은 입자가 위에 쪽에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쌓여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상향 조립화라고 해요. 근데 이 상향 조립화를 잘 보면 사실 이 상향 조립화는 사층리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삼각주가 이 구조가 퇴적 구조가 바다 쪽으로 확장되어 가거나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향 조립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보세요. 자 여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큰 아이, 중간 아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쌓였다고 칩시다. 물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해수면이 낮아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퇴적물이 강물에서 유입이 될 때 그 강물에서 쭉 유입이 되다가 바다와 만나는 곳은 여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큰 아이가 쌓이는 거야. 그죠? 큰 아이가 여기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는 여기에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는 여기에 쌓이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해수면이 조금 더 낮아졌어. 그래서 지금 새로운 퇴적층 하나 만든 거예요. 해수면이 또 낮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강물에 의해서 유입이 된 퇴적물이 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아이는 여기 쌓이는 거죠. 강물과 해수가 만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만 큰 아이는 여기, 아주 조그만 아이는 여기 밑에 쌓일 건데 이런 상태라고 해도 딱 잘라서 보면 보니까 밑에는 조그만 입자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입자들이 쌓이는구나. 상향 조립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다시 삼각주가 점점 확장되어서 바다 쪽으로 나가고 있어도 상향 조립화가 만들어질 수 있고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어도 상향 조립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셨죠? 다른 상황을 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이런 상태에서 여기 퇴적물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에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할게요. 해수면이 여기까지 얘를 좀 이렇게 좀 과하게 그려볼게요. 해수면이 높아져서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퇴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가장 큰 입자가 쌓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그만 입자가 여기 쌓일 겁니다. 그리고 더 조그만 입자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의 층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해수면이 더 높아졌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강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운반이 될 때 여기에 가장 큰 입자가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단계 아주 조그만 게 여기 쌓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퇴적층을 만들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딱 잘라서 보면 이때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들이 쌓이네. 그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퇴적 장소가 육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원래 이 장소까지 운반되어 오려면 입자가 아주 작아서 물 위에 떠다니다가 퇴적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 구조상, 이런 지역은 구조상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입자가 쌓이는 거니까 상향 세립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 세립화가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보고 선생님 이거 점이층리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밑에는 큰 거, 위에는 작은 거. 점이층리 아닌가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상향 세립화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사층리가 존재하는 거고 사층리 내에서 입자 분포가 이런 분포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점이층리랑 무관해요. 점이층리는 퇴적물이 한 번에 공급이 될 때 하나의 층 내에서 입자의 점이적인 분포가 나타나는 거고 이때는 층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사층리 구조상 입자 분포만 마치 점이층리와 비슷한 그런 상향 세립화가 나타나는 것 뿐이죠. 구조가 점이층리가 아니라고요. 구조는 사층리라고요. 아셨죠? 이런 거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입자 분포가 보이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런 식으로 입자 분포가 보여요. 상향 세립화, 상향 조립화가 보여요. 그죠? 상향 조립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지금 삼각주가 바다 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퇴적 장소가 점점 바다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지역은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상향 세립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얘가 단일층 내에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점이층리죠. 단일층 내에서 이런 구조를 보인다라고 하면 점이층리지만 만약에 여기에 하층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층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점이층리가 아니라고. 또는 해수면이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점이층리가 아니라고. 아셨죠? 이렇게 퇴적물이 공급되는 가운데서 이게 상향 세립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아셨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퇴적암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사층리예요. 요 사층리가 지금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큰 입자가 여기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그만 입자들이 분포하는 거예요. 점이층리예요. 단면상.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요거 지금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여는 구조입니다. 아셨죠? 근데 얘는 지금
단면상이 아니라 평면상, 우리가 바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단면상, 지금 현재 지층의 상하를 구분할 수 있는 단면상의 구조다. 얘는 바닥면상, 평면상의 구조다. 이런 차이가 있다. 아셨죠? 얕은 물가, 깊은 바다,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상태. 아셨죠? 얘는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 물이나 바람이.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하천에서 어떤 퇴적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데, 보니까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급한 거고 기울기가 완만한 겁니다. 상하예요. 상하 방향으로 퇴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퇴적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 상하. 이런 식으로 딱 이 상태로 굳어버리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은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층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은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보고 지층의 생성수를 파악하는 과정의 일부. 뭐 이런 건 그렇다 치고요. 보시면 사층리가 보이고 건열이 보입니다. 사층리를 봤더니 얘가 기울기가 급하고 얘가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밑에가 기울기가 급하고 위에가 기울기가 완만해요. 밑에가 상, 위에가 하입니다. 즉 뒤집힌 거예요. 아셨죠? 건열을 보니까 건열의 쐐기 모양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역시나 상하가 뒤집혀 있는 상태. 아셨죠?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어느 지층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다. 이게 만약에 보니까 여기가 입자가 큰 거야. 여기가 입자가 큰 거고 여기가 입자가 작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단일층이라고 하면, 하나의 층이라고 하면 층 내에서 이런 구조가 보여진다. 그럼 이건 역전된 점유층이에요. 아셨죠? 근데 하나의 층, 어떤 지층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연한 환경에서 해수면 변동에 의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이때는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 또는 삼각주에서 삼각주가 바다 쪽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 얘네들이 하나의 층이 아니라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층이 다른 거죠. 또는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알 수는 없으니까. 아셨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질문했던 퇴적 구조, 그 다음에 연한 환경에서 상향 조립화, 상향 세립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7.